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기능의 과학 무릎 관절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11장 336쪽이에요. 개요를 먼저 읽어볼 겁니다. 자, 뭐 첫 번째 줄 무릎 관절은요, 인체에서 가장 크고 불안정해요. 다리에서 체중 부하를 가장 많이 담당하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릎이 정말 많은 하중을 견뎌야 하고 그런데 굉장히 불안정한 관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가 취해져야 되는지가 이 무릎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줄, 무릎 관절에 주로 굽힘과 펴이 일어나는 일축성 관절, 그러니까 주로 굽힘, 펴이 일어나는 관절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의 회전력도 있어서 여기서 주로라고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은 퇴행성 질환, 스포츠 활동,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 등에 의해 손상받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관절이란 게, 그러니까 허벅지 뼈하고 정강이 뼈가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지고 펴지고 이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어딘가 뒤쪽에서 힘이 밀리거나 앞쪽에서 힘이 부닥쳐서 무릎뼈 앞쪽을 안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생기는 쉽게 다칠 수,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상받기 쉬운 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무릎 관절의 주된 운동은요, 굽힘과 펴이며 제한된 가쪽, 안쪽 돌림이 굽힘, 펴과 결합되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손목처럼 무릎이 회전할 수는 없죠. 근데 약간의 회전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이라고 붙였고, 그러면서 굽힘과 펴이 같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계처럼 그냥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펴지고만 해도 사실 뭐예요? 굉장히 빨리 닳죠. 그래서 기계들 보면은 계속 뭐 중간중간 윤활유를 해줘야 되고 그 부품을 갈아줘야 되고 하는데 약간의 회전도 같이 들어가면서 구부리고 펴고를 계속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무릎은 계속 손상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무릎 관절의 뼈대입니다. 무릎 관절은요. 무릎 주변을 중심으로 넙다리뼈, 그리고 넙다리뼈의 무릎 부근, 정강이뼈의 무릎 부근, 이 두 부분이 만나서 생기는 융기에 의해 정강 넙다리 관절, 그리고 무릎뼈, 넙다리뼈에 형성되는 무릎 넙다리 관절을 포함하는 경첩관절 형태의 윤활 관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릎 관절이라는 것은 정강뼈와 넙다리가 만나는 관절, 그리고 무릎뼈와 넙다리뼈가 만나는 관절, 무릎 넙다리 관절, 이 두 개를 다 합친 경첩관절 형태의 윤활관절입니다. 기억나시죠? 관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뼈와 뼈가 만나는 지점은 다 관절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뼈와 뼈가 만나는 지점들 하나, 두 개, 그리고 그걸 전체로 묶어서 우리가 아는 무릎 관절이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넙다리뼈를 볼까요? 넙다리뼈는 피머라고 하고, 글보다는 밑에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36쪽의 아래쪽 보면 넙다리뼈 아래쪽 부분이죠. 무릎에 붙어 있는 그 위치, 아래쪽 부분과 무릎뼈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허벅지 뼈하고 무릎하고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 매끈한 곡선으로 떨어지고 약간 무릎뼈는 역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죠.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돼서 뒤쪽에 저게 관절 구조물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약간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고 뒤쪽으로 무릎뼈 뒤쪽은 보면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 구조물이 딱 부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릎뼈는 그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는 방패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허벅지 뼈는 이 무릎뼈하고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 이게 구부러지고 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러면서도 그 무릎 구조물이 허벅지 뼈와 딱 결합될 수 있도록 움푹 들어간 부분도 있고,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337쪽 정강뼈 그림을 볼까요? 정강뼈 그림을 보면 무릎하고 붙는 정강뼈니까 위쪽만 나와 있어요. 정강이 뼈하고 종아리 뼈하고 정강뼈하고 종아리 뼈 사이에는 인대로 사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두 뼈가 약간의 회전은 있지만 움직였을 때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위쪽을 보시면 위에 무릎 구조물이 얹어질 거기 때문에 이 정강뼈 위쪽도 약간 우리 치아와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 부위에 무릎 구조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밑에 오시면 거친 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친 면은 힘줄이 뼈에 붙기 때문에 약간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는 면이라고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뒤쪽 부분에 보면 저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아리 뼈머리를 좀 보시면 종아리 뼈머리가 종아리 뼈보다 더 두껍게 약간 사탕머리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강뼈와 종아리 뼈머리가 이렇게 붙어서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강뼈가 두꺼운 애, 종아리 뼈가 얇은 애, 정강뼈가 티비아, 종아리 뼈가 피불라, 그리고 무릎뼈 파스텔라입니다. 네 번째, 무릎뼈 파텔라는 세 번째 줄, 역삼각형 모양의 무릎뼈.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시면 이 넙다리뼈 네갈래근의 수축 길이를 증가시켜서 강력한 힘이 발생되도록 하여 지렛대로 작용하는 기계적인 이득을 증가시킨다라고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만약에 도르래가 요렇게 있어요. 도르래가 만약에 이렇게 선인 도르래가 있는데 거기에 이걸 받쳐놓고 여기서 잡아당기면 여기서 잡아당길 때 큰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어때요? 여기 있는 물건이 딸려 올라오죠. 반대로 이 물건이 무거우면 여기에서 조금만 풀어줘도 금방 물건이 내려오고 여기가 올라갈 거예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무릎뼈 위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허벅지 앞쪽 근육이 수축을 했을 때 이 밑에 있는 정강이를 더 잘 가져올 수 있도록 이 무릎뼈가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무릎 관절의 인대입니다. 무릎 관절에 아까 뭐 하다 그랬어요? 크고 불안정하다 그랬죠. 그러면 인대가 더 많고 더 두껍겠죠.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관절 주머니 속과 바깥에서 여러 인대와 다른 윤활 관절에 없는 연골성 구조물이 무릎 관절 주위에 분포되어 있다. 첫 번째, 안쪽 곁인대입니다. 안쪽 곁인대는 말 그대로 안쪽에 있는데 곁인대예요. 곁이니까 아, 그림을 바로 볼까요? 곁인대이기 때문에 우리 겹 하자. 겹. 아, 겹이지. 그러니까 곁에 있다는 뜻인데 이 안쪽 곁인대는 말 그대로 무릎 안쪽에서 무릎이 안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인대예요.
그래서 338쪽 그림을 보시면 한 번에 쭉 봅시다, 그림으로. 중요한 인대들을 보시면 뒷 십자인대, 뒤 십자인대, 앞 십자인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무릎에서 가장 중요하다 얘기하는 십자인대예요. 이 십자인대가 더 무릎, 그러니까 이 허벅지하고 정강이, 그리고 이 무릎 관절을 단단하게 결합해주기 위해서 무릎 안쪽에서 X자로 만나요. 그래서 이 무릎을 너무 강하게 쓰거나 너무 많이, 과하게, 그러니까 횟수를 많이 쓰거나 너무 강하게 구부리고 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X자로 크로스되어 있는 인대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축구 선수들이 이 십자인대가 많이 다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쉽게 다치게 되어 있어요. 이 X자라는 구조 자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꼬아져 있는 게 더 어때요? 힘을 분산시키고 더 구조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너무나 어떤 문제가 돼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 오히려 마찰이 잘 일어나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정강뼈 곁인데, 안쪽에 있는 종아리뼈 곁인데,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뒷면에 우리 바깥쪽, 무릎 안쪽 곁인대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반달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안쪽 반달, 가쪽 반달 둘 다 있어요. 이 안쪽 반달, 가쪽 반달은 뭐예요? 허벅지 뼈의 구조물이 정강이 뼈하고 만날 때 이게 뼈하고 뼈끼리 만나면 정말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완충작용을 해주는 구조물들인데 우리 디스크하고 비슷한 원형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잘 무릎이 굽힘되고 펴이 될 때 미끄러질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마찰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고 뼈와 뼈끼리 만나지 못하도록 충돌 방지도 이 반달이 해줍니다. 그래서 허벅지 뼈의 둥근 부분이 정강이 이 반달에 와서 붙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 겨딘대는 안쪽으로 337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가해지는 과도한 힘에 대해 안정성을 제공해요. 손상 시 안쪽 반달, 안쪽에 있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반달도 같이 손상시킬 수 있어요. 혹은 같은 손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쪽 인대가 약해졌다는 것은 그 부분의 구조물도 내려앉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338쪽 가쪽 겨딘대는 가쪽도 또한 뭐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해지는 과도한 힘에 대해 가쪽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쪽 곁인대, 무릎의 바깥쪽 곁인대는 반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깥쪽 곁인대가 찢어졌어요. 그렇다고 바깥쪽 반달까지, 가쪽 반달까지 손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앞 십자인대입니다. 저희가 아까 십자인대 하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죠.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올라오시면 모든 운동 범위에서 앞 십자인대는 긴장이 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특히 완전한 편 자세, 과신전이거나 다리를 완전히 펴고 있을 때 이 앞 십자인대가 과하게 긴장이 돼요. 그러면서 무릎 관절의 편 안정성에 기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앞 십자인대의 손상 빈도는 다른 구조물에 비해 가장 빈번하고, 왜냐하면 폈을 때 가장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뛰다가 다리를 잘못 디딘다거나 아니면 오래 다리를 편 자세로 스탠딩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상되겠죠.
축구, 농구, 스키와 같은 스포츠 활동 시 안쪽 겨딘대, 안쪽 반달과 앞 십자인대가 같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자, 뒤 십자인대. 뒤 십자인대는 말 그대로 뒤로 나오는 십자인대. 뒤쪽으로 혹은 허벅지 뼈가 앞쪽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극단적인 굽힘 상태, 우리 바지라아사나나 비라아사나로 앉았을 때, 그때 뒤 십자인대가 가장 긴장을 하는데요. 손상 빈도는 그래서 그렇게 과도하게 구부리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앞 십자인대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굽힘 또는 과신전일 때 그리고 자동차 사고 시 계기판이 운전자 무릎을 가격할 때 정강뼈가 뒤로 밀리게 되는 경우 뒤 십자인대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가를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핀 상태로 오래 있거나 너무 구부린 상태로 과하게 있는 것, 비라사나로 막 온갖 자세를 다 하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인대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오금 인대입니다. 오금 인대는 무릎 뒤쪽의 인대예요. 이 무릎 구조물이 뒤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사선으로 나와 있는 우리 오금근 있죠. 그 안쪽에 있는 인대인데, 이 오금 인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무릎뼈의 저침 시, 과신전이 되었을 때 무릎 관절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안정시켜주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 익스텐션을 한 번만에 되는 사람은 없죠. 계속 과신전을, 무릎 과신전을 만들다 보면 이 오금인대가 약해지면서 구조물이 자꾸 뒤로 밀려나요. 그래서 다리가 섰을 때 허벅지보다 무릎 구조물이 더 뒤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오금인대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신전이신 분들은 무릎을 펴지 않고 구부려서 서는 걸로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무릎 관절의 근육입니다. 근육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그냥 이름들 이 정도 가는구나. 이런 신경, 그리고 허벅지 정면, 허벅지 뒤쪽 근육, 이런 근육들이 주로 무릎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리고 아래, 궁둥신경의 지배를 받는구나. 그리고 허벅지에서는 넙다리 신경의 지배를 받는구나.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무릎 관절의 움직임. 무릎 관절은 다리의 관절 중 가장 많은 체중 부하를 담당하면서도 뭐예요? 1도의 자유도를 가져요. 그래서 1도 정도는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상면에서,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굽힘과 펴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가 아니라 옆면에서 봤을 때도 시상면이니까. 음, 무릎이 약간 구부러져 있을 때 내회전, 외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펴고 있을 때 무릎은 회전이 안 돼요. 무릎을 편 상태에서 회전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약간 구부려서 무릎의 정렬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 정렬을 맞출 때는 다리를 100%핀 상태에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정렬을 맞추고 그 상태로 유지하거나 거기서 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릎 정렬을 맞출 때 다리를 완전히 싹 펴고서 그리고 뭐 무릎을 완전히 90도 이상 구부리고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구부러져 있을 때 발등하고 무릎하고 정렬을 맞추는 것이 해부학적으로 맞는 움직임이다. 자, 무릎 관절의 신경입니다. 무릎 관절의 신경은 여기 이제 넙다리 신경, 궁둥신경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넙다리 신경은 요추 2번에서 4번, 궁둥신경은 요추 4번에서 엉치 3번 그 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허리 혹은 엉치, 엉덩방아를 잘못 쪄서 엉치뼈로 찧었어요. 그렇게 되면 다리, 그리고 무릎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너무 과하게 꺾어서 이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다리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릎 관절의 특수 구조입니다. 무릎 관절은 다른 관절과 다르게 특수한 구조들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거위발 힘줄, 하나는 반달입니다. 거위발 힘줄은 밑에 그림을 볼까요? 거위발 힘줄은 무릎 어디? 안쪽에, 무릎 안쪽에 근육 세개와 힘줄 세개가 안쪽에 붙어서 거위발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이 안쪽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바깥쪽보다 안쪽이 더 힘줄 개수도 많고 근육 개수도 많잖아요. 이 무릎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뭔가 다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중간중간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위발 힘줄처럼 거위발 세 개 이렇게 옆면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과하게 약해져 있구나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반달입니다. 반달은 아예 뒤쪽 그림을 보시는 게 좋아요. 340쪽. 안쪽 반달 그리고 가쪽 반달이 있어요. C자 형태에 이렇게 있고 이 위에 허벅지 뼈 구조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왜 C자일까요? 가운데는 인대가 붙기도 하고 우리가 허벅지 뼈의 구조물이 요렇게 미끄러진다고 했을 때 바깥쪽하고 중앙 부분이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야지 그 둥근 부분이 요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C자형으로 가운데는 살짝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계란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계란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아예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계란이 요렇게 올라탈 거잖아요. C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딱 그리고 계란이 앞뒤로 굴러갈 수 있도록 모양이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 몸도 굉장히 효율적인 걸 굳이 필요 없는 구조물을 더 만들어내거나 굳이 더 강하게 잡기보다는 이런 유연성이 필요한 곳에서는 최대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몸이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꽉 들어맞고 딱 들어맞고 그러지는 않아요. 특히나 관절에서. 그래서 그런 움직임 속에서도 잘 접합하기 위해서 이런 C자형 구조물, 그리고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모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무릎 관절의 개요였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근육 341쪽 나가볼 겁니다. 무릎과 관련된 근육들, 신경들 볼 거예요. 그럼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